자, 1학기 포트폴리오 대회 본선 문제입니다. 옆에다가 반 번호 이름을 적어주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 성립하는데 이를 뭐라고 할까요? 네, 이를 무슨 정리? 네, 파푸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파푸스의 정리. 파푸스군요. 파푸스의 정리.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 아는 대로 적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증명을 하는데 요 그림이 조금 화면상으로는 좀 연하게 나와 있는데 얘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교과서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좌표 평면에 자, 좌표 점의 좌표점을 적어서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점의 좌표를 정하는데 이 점의 좌표를 굉장히 어렵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축을 네가 할 텐데 이 좌표축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좌표축을 이렇게 할 건지, 그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좌표축을 어떻게? 그렇죠. X축, Y축을 이렇게 어떻게 좌표축을 하는 게 너한테 좋은지 그걸 네가 잘 판단해서 한번 해봐라는 거죠. 자, 좌표축 X축, Y축을 이렇게 표시할지, 그지? 아니면 X축, Y축을 다르게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은지 이가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어떻게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좌표축을 표시를 했다면은 요 A의 점의 좌표, B의 점의 좌표, C의 점의 좌표, M의 점의 좌표를 이 나름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요 문제 파푸스의 정리를 증명을 하는데 자, 선생님은 팁은 가르쳐 줬어요. 좌표 편면에서 점의 좌표를 표시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쉬울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 일단은 네가 좌표축을 그려줘야 돼요. 좌표축이라는 것은 무슨 축? X축, Y축. X축, Y축을 네가 증명하기 편하게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그러고 나서 잡고 나서 요 C의 점의 좌표는 매콤한 몇. 요 M의 점의 좌표는 매콤한 몇. 그렇죠. B의 점의 좌표는 매콤한 몇. A 점의 좌표는 매콤한 몇으로 놓을 건지 그걸 판단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점 사이 그리 공식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증명을 해 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 자, 자기가 쓸 동안에는 멈추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문제 1번까지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이 문제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파푸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파푸스의 정리가 뭐였습니까? 파푸스의 정리가 그렇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2배의 요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다. 이게 보여요? 자,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2배의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3등분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요. 네, 요게 9죠. 그럼 하나가 얼마란 말이에요? 3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의 AM과 AN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를 X, Y로 두고 조금 전에 했던 파푸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일반화한 것이 뭐다? 그죠? 여기에 모르는 사람은 쌤 써줄게요.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어요. 스튜어트 정리. 자, 그러면 파푸스의 정리와 스튜어트의 정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파푸스의 정리는 여기가 1대1이었어요. 1대1. 그런데 스튜어트 정리는 1대1이 아니고 M 대 N.
반드시 중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이게 스튜어트 정리라는 거죠. 자, 이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삼각함수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자, 증명을 해 볼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점 C에서 90도로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눈에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보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예, 이 눈에 몇 개가 보여줘야 돼요. 그 중에서 어떤 직각삼각형을 보느냐 하면요. A, B, H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A의 제곱은 그렇죠?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세요. A제곱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인데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직각삼각형이 보여줘야 되냐면요. 점 C, 그 다음 H, 그 다음 뭐 A에서. 그러면 B의 제곱은 그렇죠. 뭐의 제곱 더하기 자, 이것 봐요. 요 전체가 n이고 요까지가 x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가 b의 제곱은 h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에서 정리해서 적어 보셔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직각삼각형 하나 봐야 되는데 어떤 직각삼각형이냐면요. 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뭐 H에서. 그러면은 뭐의 제곱은 P의 제곱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 유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힌트를 이렇게 줘놨죠. 자, 1번식에다가 n을 곱해라. 1번식에다가 n을 곱해라 되어 있죠. 자, 1번식에다가 n을 곱해서 한번 적어보고 2번식에는 m을 곱해서 적어보고 3번식에는 얘를 한번 곱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셔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희미하게 보이긴 한데 어떻게 되냐면요. NA의 제곱 플러스 M B의 제곱에다가 빼기를 해봐라. 그렇게 난 거예요. 빼기. 그죠? 예, 빼기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공식이 유도되느냐. 자, 이것이 스튜어트 정리고 스튜어트 정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튜어트 정리에서 파퍼스의 정리를 이용하려면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요 M 대 M이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1일 때는 파퍼스의 정리가 되는 거고. 파푸스의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1대1이 아닐 때 n 대 m일 때는 스튜어트 정리가 된다. 요거죠. 자, 멈췄다가 이가 다 증명하고 나서 설명을 들어도 되고요. 선생님은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네요. 증명을 잘해야 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자, 요게 m이고 요게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m 대 n이 되는 게 변의 길이가 m 대 n이 되는 게 요 p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여기에도 m 대 n이 되고 여기에도 m 대 n이 되고 이런 점들이 다 모이면은 이런 원이 생긴다. 이것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자, 우선 지금 힌트는 줘놨죠. 우선 여기에서 이 각을 2등분을 했다 그랬지. 이 각을 2등분하고 요게 m 대 n이다. 자, 첫 번째 이가 밝혀줘야 될 것이 내 각을 2등분 했을 때 요게 m 대 n이면은 왜 m 대 여기가 왜 m 대 n이 되느냐. 이건 네가 공부를 해서 밝혀야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힌트는 뭡니까? 힌트는 선생님이 여기에서 힌트 주는 것은 뭐다? 그렇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자, 선생님 또 다른 힌트를 주면 뭐가 됩니까? 이 각이 2등분 됐으니까 뭐 선만 하나 꺼주면 되죠. 요렇게 선을 하나 꺼주면요. 요렇게 선을 하나 꺼준다면요. 어떤 선? 요거와 평행된 선을 하나 요렇게 꺼주는 거죠. 그러면은 네, 평행이니까 억각과 동의각을 잘 이용해 준다면은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될 거고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예. 자, 두 번째는 네가 증명해야 될 것이 뭐냐? 요 외곽을 2등분 했다는 거죠. 외곽을 2등분 했어요. 자, 외곽을 2등분 하면요. 어떻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가 외곽을 2등분. 그렇죠. 요게 n이 되고요. 여기가 m일 때. 자, 요게 왜 n이 되는지를 이가 밝혀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요거와 뭐가 되게끔? 평행이 되게끔 선을 꺼준다는 거죠. 요렇게 평행이 되게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억과 동의각을 이용을 해서 한번 네가 밝혀줘야 돼요. 물론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m 대 n이 되는 걸 밝혀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밝혀줘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서 결국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을 양 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을 보고 뭐라 부르줄 거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사실을 네가 밝힌다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첫 번째가 여기다가 모분 답안을 적을 때는 첫 번째는 뭐랍니까? 요 C가 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지를 밝혀줘야 돼요. 밝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합니다. 삼각형의 닮음. 어떤 삼각형의 닮음? 내각의 2등분이 될 때 2등분을 이용해서 삼각형이 닮음이 되고 닮음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요 D가 M 대 N으로 뭐가 되는 점? 외분하는 점이라는 사실을 밝혀줘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외곽의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외곽의 2등분선. 2등분선을 이용해서 닮음비가 성립한다. 요걸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동의가 억각을 이용해 주면 밝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가 억각을 이용해서 밝혀주고,
자,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아,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원이 되는지를 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직각삼각형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2번은 네가 충분히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번 2회고사 시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좌표 평면 위의 점 P와 P를 지나지 않은 직선의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아, 이거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증명하는 거는 좀 서툴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직선 PH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셔요. 기울기. 자,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요 직선의 뭐다? 수직이라는 거죠. 자, 수직인 직선 L의 수직인 기울기를 찾아보세요. 기울기. 자, 요거는 못하면 좀 곤란하지. 요거는, 그치? 요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PH의 방정식을 찾아라. 뭐, 요 정도도 네가 하지 않겠니? 자, 방정식은 Y는 Y는 뭐다? 그렇지. Y는 기울기. 조금 전에 1번에서 기울기 찾았지? 1번 기울기에다가 X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3번은 뭡니까? 직선 L과 직선 PH의 교점의, 이거 선생님이, 이거 어떻습니까? 자,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쉽게 말해서, 이 L 직선과 조금 전에 나와 있는 2번 직선의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의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죠. 연립 방정식. (1번과) (2번의) 연립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듯 합니다. 연립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자, 연립 방정식에서 x와 y 값을 찾아서, 그럼 x는 얼마인지 y는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 거죠. x와 y를 찾아서 x-x1 y-y1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선분 P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이니까요. 자,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x-x1, y-y1은 찾아줬어요. 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좌표 평면 위의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위한 조건에 대해서 조건을 유도하여라 그랬지.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좌표 평면인데, 좌표 평면이라 그러면 분명히 무슨 축? 네가 손으로 적어줘야 돼. X축이라고 적어줘야 되고, 무슨 축이라고? Y축이라고 적어줘야 되고, 얘는 0, 원점이라는 사실을 밝혀줘야 돼요. 자, 수직인 조건을 유도해라 그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직선을, 어떤 직선을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직선을 그려도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직선을 그려도 되지만 네가 그릴 때는 어떤 직선? 선생님 같으면 뭐 이런 직선을 그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직선? 네. 어떤 점을 통과하게 직선을 그려주면 쉬울까요? 네, 그렇죠. 어떤 점을 지나가 있건 직선을 그려줘야 돼요. 자, 두 직선을 그렸어요. 그 다음 뭡니까? 서로 수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걸 이용했는데요. 수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선 두 개를 만약에 껐다면은 자,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그렇지. 삼각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직선을 하나 자 봐봐. 이거 어떤 직선 두 개 뭐 이 직선과 뭐 다른 요 직선을 했지. 그럼 두 직선 가지고는 삼각형이 안 생겨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어떤 직선을 하나 그려줘야 삼각형이 나오겠지. 그려줘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수직일 조건을 쓰려면은 그 나오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이용해 주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조금 전에 선생님 이야기해 줬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라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요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두 점의 좌표점을 네가 정해줘야 되는 거죠. 점의 좌표를 네가 구해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요번에 이해고사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사탕 240개, 초콜릿 300개를 이용해서 A, B 두 종류의 봉투에 넣어서 판매를 하려고 했다. 각 봉투에 들어가는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와 각 봉투의 판매 가격은 포와 같다. 자, 판매 금액을 최대로 할 때 A 봉지와 B 봉지의 개수를 각각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했네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항상 X, Y 미지수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미지수 결정은 끝에 보면 나와 있어요. A 봉지와 B 봉지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A 봉지의 개수를 X개, B 봉지의 개수를 Y개라고 정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X개, Y개니까 얘는 자연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의 범위는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사탕은 몇 개밖에 없어요? 240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탕의 개수는 240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사탕 X개 2개 넣고 Y개 2개 넣었으니까요. 사탕의 개수는요. 2X 더하기 2Y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봉지가 1개 있으면 2개 넣는 거고 얘가 3개 있으면 6개 넣는 거죠. 어쨌든 사탕의 개수는 240개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초콜릿도 마찬가지겠지? 자, 여기에 X 봉지 하나면은 3개 들어가고 6개면 18개 들어가는 거죠. 초콜릿이. 자, 여기에 Y 들어가면요. 더하기. 얘는 뭘 넘어갈 수가 없어요? 30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뭔지 알겠죠? 연리부등식 조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시험을 쳤으니까 따끈따끈한 생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판매 금액은 뭡니까? A 봉투가 10개면요 6,000원이 되는 거고 B 봉투가 2개면은 그렇죠?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의 개수만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해줘라. 요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예.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요거는 뭡니까? 부등식 영역에서
자, 부등식 영역에서 무슨 값을 찾는 거예요?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영역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죠. 자, 어떤 최대값입니까? 600 x 플러스 500 y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죠. 자, 부등식 영역을 네가 한번 구해보세요. x, y가 양수니까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에서. 그러면 요거의 영역, 요거의 영역.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은 50분이니까 그 내에서 설명 한번 더 듣고 싶으면 당겨서 들어도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